네, 지난번 칠곡 도남동 이충사 비 이야기에 이어서요. 오늘도 같은 동네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전밀련, 전사원 이 부자의 재단 비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비문 해석 자료를 바탕으로 그 숨겨진 의미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임진왜란 때 이제 의병을 일으키셨죠. 팔거산성. 여기 최근에 대구 산불 뉴스에도 나왔던 곳인데, 네, 그 팔거산성을 거점으로 활약하신 우헌 전밀련 선생, 그리고 그 아드님이시죠. 한강 정구 선생과 학문을 논했던 고공전사원 선생, 이 두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두 분을 기리는 재단에 세워진 비석, 그 글귀입니다. 전종욱 선생님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문을 통해서 임진왜란, 정말 그 격동의 시기, 그때 살았던 분들의 어떤 생생한 모습, 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지역의 역사, 이런 중요성을 좀 같이 확인해 보는 게 네,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비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아버지 우헌 전밀련 선생부터 좀 알아보죠. 이분 원래는 강원도 정선 분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을 굉장히 흠모해서 이곳 칠곡 도남 땅까지 오셨다고 해요. 영남에 이런 선비 기풍이 살아있다,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학문을 따라서 오신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평온했던 선비의 삶이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문에는 당시의 그 심정을 담은 절구, 짧은 한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오, 어떤 내용인가요? 꿈을 깨보니 가을바람 매서웠고 야밤에 금호강 물소리 소란스럽구나. 눈들어 거대한 산천을 보고 해와 달을 향해 마음속 맹세를 다지노라. 뭐랄까 굉장히 비장함이 느껴지죠. 와, 정말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바로요? 네. 사제를 털어서 수백 명의 장정들, 의병을 모으고 근처 관인산, 지금 함지산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거기에 진을 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그 유명한 홍위 장군 곽재우. 곽지우 장군. 네. 이분과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협력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마치 양쪽에서 적을 몰아붙이는 그런 맞습니다. 기록입니다. 기각지세라고 하죠. 단순히 그냥 한 지역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곽재우 의병장과 서로 첩보를 주고받으면서 뭐랄까 전략적으로 연대한 거죠. 작은 마을 의병장이었지만 이게 전국적인 의병 활동의 한 축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 전쟁을 총지휘하던 서해 유성룡 선생. 유성룡 선생이요? 네, 직접 이 진지를 방문해서 극찬을 했다는 겁니다. 천시, 지리, 인화. 이 세 가지를 모두 지극하게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진영 이름도 함지진, 함지진이라고 고쳐 부르게 했다는 거죠. 함지진요? 그럼 지금 함지산 이름이 여기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이런 활약 덕분에 선조 임금으로부터 직접 정오품, 찬해라는 벼슬도 받게 되시고요. 이야, 대단합니다. 서해 유성룡의 인정에 임금의 벼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자신의 공을 전혀 내세우지 않으셨다고 해요. 조용히 그냥 학문을 탐구하며 지내셨다는 거죠. 공을 세웠지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선비의 모습이네요. 참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 거옹 전사원 소생은 어땠을까요? 네, 아들 전사원 선생은 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거옹이라는 호를 쓰셨는데 비문 기록을 보면 성품이 아주 단정하고 학문에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특히 당대 최고의 학자 중 한 분이죠. 한강 정구 선생, 그 문화에서 예법과 학문을 아주 깊이 논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강 정구 선생 문화였군요. 학문적 교류가 상당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 전사원 선생이 정구 선생과 주고받았던 문답 내용 일부가 실제로 정구 선생 문집인 한강집에 실려 있다는 겁니다. 정말요? 한강집에 직접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가 쪽 상사에 상주가 없을 때 외손자 이름을 신주에 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스승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복은 어떻게 입어야 하느냐 같은 아주 구체적인 예법 질문과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 재단비 비문의 내용이 그냥 후대의 미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상당히 근거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단순한 칭송이 아니라 실제 학문적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묘비가 아니고 제단비 형태로 세워졌을까요? 여기에도 좀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비문 작성 배경에 나오는데요. 후손인 전익동 씨가 비문 작성을 부탁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또 여러 난리를 겪으면서 안타깝게도 두 분의 정확한 묘소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전된 거죠? 아, 묘소를 잃어버리셨구나. 안타깝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두 분이 생전에 머물던 도남제 뒤편에 제단을 마련하고 신의를 상징하는 종이죠. 지방으로 제사를 모시게 된 겁니다. 아하, 묘소 대신 제단을 쌓고 지방으로 제사를 지냈다. 네, 비문을 쓴 정종호 선생. 이분이 한강 정구 선생의 14대 손이신데 이분도 예기라는 중요한 경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령은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으니 묘소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단을 짓고 제사 지내는 것이 예법에 맞다. 이렇게 해서 제단 건립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 거죠. 그렇군요. 사연이 있었네요. 이 비문은 언제 세워진 건가요? 비문은 1938년에 정종호 선생이 글을 짓고 그 이듬해인 1939년에 이대원 선생이 글씨를 써서 세워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칠곡 도남동에 있는 이 제단비 하나를 통해서 임진왜란이라는 정말 어려운 시기 앞에서 용기를 내어 일어섰던 전밀련 선생,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서 학문으로 예를 실천했던 아들 전사원 선생, 이 두 분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곽재우, 유성룡, 또 한강정구 같은 우리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과의 연결고리도 확인했고요. 그렇죠. 이 작은 마을의 비석 하나가 이렇게 깊은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우리 동네의 오래된 비석이나 기념물들 속에도 이렇게 아직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들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의 오래된 흔적들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